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굿모닝이라며 씩씩한 출근길에 오른 이진숙이 2일 국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합니다. 분노한 민주당의 국힘이 나서는데 그 항변이 빵빵 터졌지요. 먼저 신성범입니다. 그럼 이진숙 후보자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이나 야당 의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진숙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위원장이 멀쩡하네라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앞으로 의사가 방통위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합니까? 이어 이상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진숙 방통 후보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여성이십니다. 여성 안에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하셨습니다. 그것도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악마화 시키고 이거 애 먹이려는 것 같아요. 이에 노정면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 저희들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어 김장겸은 홈런을 날리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은 아마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이 진단서가 믿지 못하겠다. 디스크에도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 의사 면허증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입원하신 김에 뭐 뇌 MRI도 찍어보고 위원장님이 진단하신 그 모욕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것까지 클리어하게 다 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숙은 가죽 장화를 신고서 마치 개선 장군 마냥 방통위에 등장했고 KBS 이사진과 방문진을 선임해 버리는데 이날 노정면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일갈했었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막무가내 파가 결국 독배를 마셨다. 이진숙 탄핵 전에 모두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큰 무리수를 뒀다. 단 2시간 만에 지원자 80여 명, MBC 32명, KBS 53명을 심사했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실무자들이 미리 추려놓은 최종 후보자들만 심사했을까? 천만에. 추리는 과정도 심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MBC 31명, KBS 52명을 최종 후보자로 의결하는 총극을 빚기도 했다. 단 2시간 회의 시간 중에 부위원장 뽑고 이진숙 기피 신청 각하 결정도 했다. 게다가 83명을 심사했다. 한마디로 그냥 정신없이 해치웠다. 탄핵에 쫓겨 절차 정당성 최소한의 심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저지르고 보니 어떤가? 이제 탄핵이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이 걱정스럽지 않은가? 탈락한 지원자들이 제대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면 뭐라 할 건가? 왜 면접도 없었냐고 하면 탄핵 때문이라고 할 텐가? 그게 탈락한 지원자들 권리 침해 사유가 되겠나? 윤 대통령과 막무가내 파는
이진숙 탄핵에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고 한다. 땡큐다. 이진숙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되고 가처분 인용돼 박문진 교체 의결 효력도 보류될 수 있다. 그래서 저쪽에 전략통이 있다면 이진숙을 사퇴시키고 만일에 대비하는 게 저들의 이익에 부합하다. 그러지 않겠다니 다행이다. 어쩌면 가처분 기각될 수도 있겠지. 그래도 탄핵으로 이진숙의 직무를 상당 기간 정지시키는 건 상수나 다름없다. 그리고 난 뒤 여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드리자 강력히 주장하겠다. 앞으로 헛소리 못하도록. 더 얘기하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릴지 모르니 이쯤 해야겠다. 이진숙 씨 귀하가 방통위 벅었을 시간은 이틀 정도일 테니 월 한도까지는 써보시던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일에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도 노정면 의원은 이렇게 질의했지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 두 분이 심사를 위한 사전 서류 검토까지 포함해서 최대 아무리 싹싹 긁어도 한 6시간 보셨어요. 6시간 360분. 근데 여기에는 협의 시간도 들어가고 또 그 KBS 7명, MBC 6명을 지금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명 중에 7명 누구를 빼고 누굴 넣을 것인가? 이것도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문진 9명 중에서 6명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것도 협의했겠죠. 당연 절차 아닙니까? 전부 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하면은 한 300분 하셨을까? 하여튼 300분에서 360분 정도까지. 그러면 한 명당 3, 4분 나옵니다. 3, 4분. 지원 서류 두껍더군요. 의견 수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자격심사 결과도 문건으로 있을 거고. 그걸 1인당 3, 4분씩 투여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처장님,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 알겠어요. 못 보죠. 못 봅니다. 지원했는데 누구는 서류를 보고 누군 서류를 안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대답하실 수 있지 않아요? 누구 서류는 보고 누구 서류는 안 보는 게 가능합니까? 전원이 후보자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 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네, 7분 드리세요. 저는 이진숙 신임위원장에 대해서 준법 정신이 부족했다고 평했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늘 보시면 이 상황 보시면 뭐라고 적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오전 11시에 취임식하고 당일 오후에 83명 2시간 만에 심사하는 거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청문 기간 동안 서류 탈락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기준으로 서류 평가를 하니까 전원 후보자로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돌아보면 누구를 탈락시킬 수 있겠어요. 참 한결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과방위를 통해서 이러한 국정 운영 사태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동영 의원의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형식적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대로 엊그제 83명이나 되는 MBC, KBS 이사 응모자들 가운데 응모자들을 2시간 만에 MBC 6명, KBS 7명을 추려서 발표했는데요. 과거 방통위는 그래도 서류 전형 그리고 실제 비공개 면접 또 무기명 투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진을 결정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정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이 불법과 위법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나중에 응문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접수한 여러 가지 제보들에 따르면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은 MBC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의 명단을 용산에서 받아서 의결했고 그 창구는 용산 대통령실의 홍보기획비서관 최모 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박문진 이사장은 이미 허익범
검사 출신 이사로 내정됐고 MBC 사장 교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선임 조건으로는 첫째, MBC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애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MBC를 쓸어버릴 인물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박문진 이사 출신으로서 극우 인사의 뉴라이트의 대표격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내가 MBC 사장이 돼야 MBC를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한 말과 겹쳐서 아마 유력한 인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원장은 오는 6일에 방통위를 찾아 현장 및 문서를 검증하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합니다. 상상 그 이상의 비이성과 비상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세력을 이기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겠다는 투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겠지요. 민주당의 과방위 전사들을 응원합니다. 홍사훈 언론인의 MBC를 향한 응원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합니다. 절대 바람이 불기 전에 스스로 누워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먼저 누워버리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스스로 쳐버렸는지 잘 봐왔을 겁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절대 스스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몇 달 월급 받지 못할 각오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도와줄 것이란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저부터 돕겠습니다. 그대들이 마지막 이순신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